안녕하세요. 생기한의원 박지영 한의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하시는 고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2살 이전에 영아기에 시작해서 성인기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최신 자료를 살펴보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서울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20% 이상의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피부병으로 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에게 아토피가 발생하면 부모님들은 많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이 지금 바로 당장 아토피를 치료할 것인가, 아니면 경과를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아토피 치료를 시작할 것인가, 이 고민을 우선적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양방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한방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또 이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양방 치료를 선택해서 소아과나 피부과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토피가 한두 달 만에 좋아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2차 감염이 발생하면서 피부가 더 나빠지고 아토피 부위가 더 퍼지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양방 치료를 받아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제 한방 치료를 위해서 한의원에 가야 하나,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한방과 양방으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아토피 치료를 당장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경과를 조금 지켜볼 것인지 고민하신다면 저는 지금 당장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 치료를 바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화되고 중증화되면 완전한 치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아기와 청소년 시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아토피의 완전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초기에 치료하면 할수록 빠르고 쉽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 아토피는 성장하면서 좋아지니까 초기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켜봐도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는 아토피 피부염의 실상을 전혀 모르는 말씀입니다. 아토피를 지켜보는 것은 도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도박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토피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도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소나 증상이나 색소 침착이 우리 아이의 피부에서 발생하기 이전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아기와 청소년 시기에는 아토피가 정말 잘 치료됩니다. 태선화와 색소 침착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증상이 완전히 수실되는 완전 치료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아토피 피부염에 있어서 토일리싯 더마타이티스라고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화장실 변기 피부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기 위해서 앉게 되면 접촉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는 의자에 앉을 때 접촉이 되는 부위와 비슷합니다. 엉덩이 주변과 허벅지 사이 부위에서 대칭적으로 만성적인 태소나 병변이 발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기 아토피 피부염의 대표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교육 여건과 맞물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피부 장벽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오래 앉아 있다 보면 피부 표면 온도가 올라가고 땀도 차면서 계속해서 염증 반응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특히 이러한 부위를 잘 관리하고 태선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기에는 학업과 아토피 치료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양방 치료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한방 치료를 선택할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양방 치료와 한방 치료는 일장일단이 분명합니다. 먼저 어느 한쪽의 치료를 배제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는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만나본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의사들은 오히려 한방 치료를 배제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면 한방 치료가 되었던 기능의학적인 치료가 되었던 배제하지 않는 자세가 열린 자세이고 의료 소비자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의료 소비자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판단하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편협된 시각으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배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도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어느 구름에 비 내릴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해보시고 저 방법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방법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면 같이 병행하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토피를 치료하실 때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거나 다음 영상 컨텐츠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